10월 29일 오늘 목요일 주간 MPB 크보 오늘 한 번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가겠다. 어제 주간은 좋았습니다. 세이브 역배 어, 잘 잡았고요. 어제 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이제 요코하마 그죠? 요거 아니었으면 이제 올킬이었는데 조금 좀 아쉬웠다. 어제는 진짜 역겨움이 한도 초과하긴 했어요, 진짜. 몸 배치면 진짜 털만한데 좀 애지간하긴 했다. 전반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 초반에는 좀 보이는 대로 좀 주는 흐름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뀐 느낌이 있어서 조합하는 방식을 약간은 좀 바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시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되고, 메이저리그는 최근 4연승입니다. 메이저리그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여전히 많이 쉽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올킬이죠. 어제 라인업을 보시면은 어제 경기들, 오늘 경기들도 깔끔했고, 메이저리그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불펜 체크 같아요. 불펜을 좀 불펜이라든지 일정을 좀 더 체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언어보나 뭐 이제 뭐 역배나 그리고 또 애매한 경기들 있잖아요, 그죠? 뭐 미러 뭐 이런 경기도 제가 들고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들고 가는 이유가 근거가. 그런 식의 접근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4연승 또 올킬 올킬 제가 가져왔다. 저 오늘 주간도 좀 잘 먹어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야쿠 대 주니치. 어제 한경기 씨 노나먹기 경기를 했습니다. 다카나시 히로토시는 좀 믿을만한 선수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좀 실점이 좀 나왔고, 신빙 친구 그 친구를 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경기는 좀 제꼈던 그런 경기인데, 한경기씩 농갈라 먹기 나눠 먹기 경기를 했다. 오늘은 이제 위닝 결정전이죠. 자, 야쿠르트가 어쨌든 뭐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이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꾸준하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지금 더럽게 못하는 팀 중에 하나긴 하지만 홈에서는 9승 1패, 9승 1무 13패로 홈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한 번씩 이긴다. 가뭄의 콩나도 위닝도 한 번씩 하고 그래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주니치니까 야쿠르트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배당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슬쩍 들긴 하네요. 오가와 야스히로는 이제 약간 좀 틀라인 쪽으로 좀 가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90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올 시즌 출발이 좀 아주 괜찮은 편이고 지금은 그래도 좋은 컨디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구들이 좀 꽤 매섭게 좀 잘 떨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좀 직구 이 쫙 들어가는 힘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양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약간 디셉션도 좋고 변화구도 좀 매섭게 잘 떨어지고 있다. 아무튼 좋은 폼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이 진구에서 던질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런 좀 볼만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2점대 유지하고 있고, 주니치 상대 전적도 뭐 전체적으로 뭐 쏘쏘하다. 반대 선발은 카일 뮬러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개막하고 두 경기, 반테린 도메에서의 두 경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5이닝 1실점, 7.2이닝 1실점, 두 경기 아주 잘 던졌는데, 최근 세 경기, 이후의 세 경기는 전부 원정 경기였거든요. 원정에서 전부 패전을 먹었고, 잘 던진 경기가 없어요. 히로시마 원정에서 6실점, 요미 원정에서 5실점, 요코하마 원정에서 4실점. 제대로 던진 경기가 원정에서 하나도 없다. 일단 이거 자체가 아주 큰 문제인데, 오늘 가는 원정은 진구에서의 원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좀 난이도가 높아도 좀 많이 높은 그런 원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거슬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MLB나 미국에서의 성적을 보면 불펜으로 뛸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불펜에서 짧은 이닝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던지어서 불펜으로 갔을 때 이제 볼질이 줄어들고 잘 던지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어쨌든 지금 선발을 돌아야 되는 선수잖아. 근데 미국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성적을 보면은 선발로 돌았을 때는 문제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볼질이 너무 심하고 피홈런도 엄청 맞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MPB로 돌아왔을 때는 피홈런 문제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반테림에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오늘은 진구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어찌됐든 MPB에서는 볼질을 많이 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볼질 문제, 피홈런 문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진구에서의 경기라는 게 조금 좀 치명적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던지는 거 보면은 좀 깝깝하게 던지긴 해. 던지는 거 몇 번 봤는데 전체로 제구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고, 미국에 있을 때 로케이션을 보면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정통 로케이션의 소유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체인지업이 조금 쓸만한데 나머지 변화구들은 그냥 그랬다. 그래서 오늘 위닝 결정전, 네, 이 정도 선발 바꾸면 그래도 오가와가 조금 더 기대치가 좀 높다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원정 경기에서도 평균 5실점을 하고 온 뮬러가 진구에서 잘 던질 거라고 보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 좀 거슬리는 거는 야쿠르트 불펜이 좀 많이 불안하다는 거. 어쨌든 야쿠르트 불펜이 최근에 그래도 꾸역꾸역 좀 돌아가는 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불펜을 맞고가 이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거슬리는 대목이고. 그래도 이 경기는 야쿠르트를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언어부 쪽에서 오바다 일단은 좀 고려할 요소겠죠. 뮬러가 원정 3경기에서 평균 5점을 주고 있는데 언더를 볼 수는 없다 이 경기는. 야쿠 승에 오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요코하마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가 진짜 역경 한도 초과였죠, 그렇죠? 일단 뭐 선발 투수 야구를 우리가 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죠? 선발에 우위가 있는 팀이 지는 패턴은 거의 저런 식으로 형성이 돼. 메이저리그도 하루에 뭐 풀경기 할 때 한두 경기씩 그런 경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찬스를 못 살리고 상대 투수 기살려주고 흐름을 넘겨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것도 좀 정도가 있는데 어제 15출루 무득점은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경기에서 점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혀를 좀 누군가는 좀 뚫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어제도 안타는 좀 많이 깠다. 이런 부분들은 혈이 뚫리면 또 뚫릴 수 있다. 오늘 또 수입전이라는 부분까지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뭐 한신 2경기 한 점 차로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한신도 어쨌든 빠따를 잘 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또 한 점 차로 개인신이 이겼다. 참 빠따가 리그에서 손꼽히게 좋은 두 팀이 만나가지고 1대0, 1대0 2경기를 연속했다는 것 자체가 좀 거시기하긴 하네요. 그렇다. 오늘 선발들은 용투끼리의 만남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듀플랜티어 대 안드레 잭슨 이렇게 만납니다. 일단 듀플랜티어는 생각보다 너무 잘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만 하죠. 6경기에서 1승 1패, ERA는 1.09 요래 좀 던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미국에서의 성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계속 잘할 만한 선수인가? 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잘 던지고 있으니 잘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긴 하겠죠. 6경기, 7경기치 잘 던지고 있으니 그러기는 한데 조금 좀 꺾일 만한 타이밍은 한번 좀 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저 마이너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인상적이지가 않다. 전체적인 로케이션을 보면은 포심이 91.2마일이니까 평범하고요. 뭐 회전수도 2200.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지업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진다는 뭐 장점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경기를 던지는 걸 보면 공 끝에 힘은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러드린 방금 이런 데이터들은 미국에 있을 때의 데이터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두플랜티어가. 근데 전체적인 기대치가 이 정도까지의 기대치인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뭐 외국인 선수들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너에서 더럽게 못하고 MPB에서 잘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너나 메이저에서 얘가 MPB에서 이거 성공할 수 있나? 그런 애들이 잘하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MPB가 그만큼 투고리그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듀플랜티어는 저는 약간 흐린 눈을 하고 있는 선수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코하마를 2번 만났거든요. 둘 다 잘 던졌어요. 근데 잘 던졌는데 역시 짧은 기간 한데 3번째 벌써 만난다는 것도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6이닝 1실점, 5이닝 1실점 2경기 잘 던졌다. 삼진도 8개, 7개 잘 뽑아냈고.
반대 선발은 안드레 잭슨입니다. 예, 잭슨도 올 시즌 개막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못 던진 구간이 전혀 없죠, 그죠? 예, 작년에도 2.81로 마무리했으니 괜찮은 선발이었고 이 친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름 구간에 한 번 좀 볼질한 13번 걸리고 볼질한 타이밍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별로 못 던진 구간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올 시즌도 뭐 순항 중이고 역시 뭐 기대치가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신 원정은 작년하고 올해 진짜 많이 갔거든요. 예, 이 선수가 작년에 뛰었던 선수잖아. 근데 1년 지금 1년 반도 안 된 선수인데 한신 원정에서만 6경기를 등판을 했어요. 3승 무패, ERA 1.49로 한신 원정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았다. 아무래도 뭐 구장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본인들 홈 구장하고 그죠? 예. 요코하마나 뭐 야외 구장이고 홈 구장이고 그래서 좀 적응이 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선발들은 둘 다 좀 기대치가 있고 하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듀플랜티어가 저는 조금 좀 빠진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익전이다. 예, 그리고 어제 경기는 진짜 심각하기는 했지만은 어제 한시는 6안타, 예, 어제 요코하마는 11안타, 안타는 더 많이 깠다. 어제 그래 놨기 때문에 진짜 손이 좀 안 나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예, 오늘 통수 치면서 또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좀 드는 경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를 언더도 고민을 하실 만한 경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너무 언더가 보이는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5경기 연속 요코하마가 5.5 기준점에 언더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출도 좀 거슬리는 요소고 저는 만약에 언더가 터진다고 하면은 듀플랜티어 쪽에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다섯 경기 언더야 연속. 저는 연속 언더는 좀 비추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너무 연속이면 승패는 욕구 봅니다. 예. 욕구가 오늘 통수 치면서 이길 듯. 다음 경기는 세이브 라쿠텐 보겠습니다.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고요. 예, 어제는 저희가 세이브를 잘 들고 가서 무난하게 잘 가져왔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타키나카 료타 좀 안 믿는 선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예, 이 친구가 터질 때는 좀 이렇게 한 번씩 시원하게 터진단 말이야. 그런 경기가 이제 어제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이브는 그 주력 친구 하나 빠져 있는 거 일단 뭐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세이브가 올해 빠따 잘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친구라 가지고 신빙. 걔 이름 뭐지? 와타나베 세이야. 어제도 일단 안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루크가 지금 150인가 그래. 그렇다. 그리고 라쿠텐은 올해 좀 못하는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타치미가 요즘 안타를 좀 치고 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 타격감이 좀 중요하기는 해요. 라쿠텐은. 예, 어제 1안타, 그저께 2안타. 이 양반도 한번 올라올 타이밍이 됐단 말이야. 타격감이. 작년 시즌에 거의 뭐 팀을 이끌었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 경기는 좀 원사이드 했습니다. 예, 오늘은 타케우치가 선발로 나옵니다. 일단 타케우치는 복귀해서 2경기를 던졌고 뭐 나름대로 역시 뭐 괜찮은 피칭을 했어요. 예, 작년에 뭐 신인 왕이었고 리그에서도 뭐 손꼽히는 자완 선발이었고 2경기 많이 좋았는데 조금 거슬리는 요소는 볼질이 조금 많았다. 소백 원정에서 볼질 3개, 라쿠텐 원정에서 볼질 2개, 2경기에서 볼질 5개 나왔는데 작년에 145이닝 던지면서 볼넷이 22개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페이스가 아주 빠르단 말이에서 복귀하고 2경기밖에 안 던졌고 그리고 소포머 징크스가 있을 수 있고 시즌 출발을 같이 못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심할 만한 요소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볼질이 작년보다 높았다는 것은 살짝 좀 우려할 만한 구석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이브 쪽으로 좀 몰려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요소는 되는 것 같고요. 라쿠텐 상대 전적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죠. 작년에 타케오치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근데 볼질 많이 나오는 게 살짝 좀 거슬리긴 한다. 뭐 그 정도.
반대로 스펜서 하워드는 딱 두 경기만 던졌습니다. 7이닝 무실점, 지바롯 대전, 세이브전 6이닝 1실점 하면서 두 경기 모두 잘 던졌고요. 첫 번째 이제 원정 경기라는 점이 살짝은 조금 거슬리는 요소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 NPB에 들어온 친구 중에 저는 이 친구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쪽에 있는 선수 같기는 해요. 뭐 미국에 있을 때 문제 이 친구도 뭐 이제 선발 불펜 좀 오가는 선수였고 불펜 쪽으로 좀 많이 뛰었던, 그리고 피업러이나 볼질 문제도 이 선수도 있긴 한데 다른 선수들보다 그 문제가 조금 덜하기도 하고, 이 선수는 특정 변화고 장점이 좀 확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미국에 있을 때 포심 평소이 94마일 정도 나왔고, 2024년 기준 성적입니다. 작년 기준이죠. 그리고 슬라이더 체인지업도 꽤 잘 먹혔고, 허스윙 비율도 꽤 준수하게 나왔어요. 슬라이더가 좀 많이 털리긴 했는데 이거 뭐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이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가 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리그 적응이라든지 원정 적응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무튼 두 경기도 꽉 막아줬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고요. 근데 세이브를 만나고 또 만난다 이런 부분들을 살짝 좀 거슬리는 요소. 그래서 약간 냄새 정도는 좀 나는 것 같아요. 몰리고 있는 경기니 조금 더 뜯어볼 만한 요소들은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선발 쪽에서는 저는 하워드가 아주 많이 밀리는지 모르겠고, 타케우치가 살짝 꼬름한 포인트가 느껴지기는 한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최근에 저는 세이브 빠따가요 아주 좋은 상태인지는 솔직하게 잘은 모르겠어. 와타나베 세이야 빠진 것도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 최근에 잘 친 경기들 보면 어제 타키나카 료타 경기, 그리고 조조마린에서의 경기들은 빠따를 잘 쳤는데 그 뒤에 경기들을 보면은 라쿠텐전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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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축 하나 빠진 것도 조금 거슬리기도 하고, 어제는 타키나카 료타니까 뭐 두드러 팰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거슬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라쿠텐 역의 언더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 언더 쪽에서 좀 신경이 좀 쓰일 만한 요소는 라쿠텐 언더 장출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6종목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근 10경기 6종목인 중에 전부 언더네. 어제도 언더가 좀 터질랑 말랑 했었잖아요. 안 터졌다. 라쿠텐 이러다가 빠따 한번 확 치는 팀이긴 한데 오늘 타케오 치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하고요. 저는 언더에다가 라쿠 보겠습니다. 크보 쪽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티비 라이브 오셔서 제 테디온 라이브 오셔가지고 요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모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다시 보기 후원을 해주시면 보내드린다. 테디운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긴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멤버십 한 달짜리 구매해 주시면 회원제형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LG 경기 보겠습니다. 야쿠주니치는 오바 받습니다. 당신은 표를 받는 사람인데 표를 보면 있잖아. 자, LG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앞선 두 경기는 전부 한 점차 경기를 했어요. 그죠?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답게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했다라는 점이, 표를 왜 안 봤어? 표를 보내줬는데.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양 팀 다 불펜들을 한 경기씩 엄청 썼어. 첫 번째 하나는 이제 황준서가 나온 경기여서 이닝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펜들을 왁 써버렸고, 어제는 LG가 이제 추격을 많이 하는 경기다 보니까 불펜을 왁 써버렸고, 그래서 불펜 소모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둘 다 뭐 순위 싸움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어지간하면 불펜을 쓸 것 같긴 한데, 불펜은 양 팀 다 한 경기씩 엄청 쓰기는 했다. 뭐 이런 포인트. 자, 오늘 선발은 손주영 대 와이스 이렇게 만납니다.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은 좀 재밌어요. 그죠? 이 친구는 제가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보다 구위가 더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성적은 작년보다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문제를 잡을 만한 부분은 원래 이제 구속이 좀 높아진다고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이 올라가면서 약간 재구가 틀어지거나
조금 회전축이 틀어지면서 기존에 좋았던 변화구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단 말이야. 약간은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메이저에서 최근에 제가 생각나는 게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2년 동안 4마일 정도 구속이 상승했거든요. 이 친구도 볼질이 좀 늘었어. 구속이 늘어난 것 치고는 성적은 늘어나질 않았어. 그런 케이스가 살짝은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주영은 작년보다 구속이 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삼진도 작년에 9이닝당 6.97개거든요. 올해 9.46개예요. 근데 전체적인 성적이 작년보다 좋지는 않죠. 저는 약간 변화구들이 좀 문제가 생긴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는 하고요. 변화구들이 작년에 비해서 업다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것 같긴 하다. 근데 전체적인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직전 경기도 삼진을 11개나 뽑아냈고 SSG전이기는 하지만은 바다가 조금 약한 7이닝 1실점 2피안타로 좀 좋았다. 역시 스터프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긴 한다. 요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반 하나전 상대 전적이 엄청 좋았어요. 작년에 6방 7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아주 좋았고 직전 경기도 삼진 많이 뽑았고 좋았고 한번 뭐 괜찮은 피칭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요즘 타격감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손주영도 요즘 괜찮은 폼이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슬쩍. 반대 선발은 와이스고요. 일단은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이 상성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벌써 들죠, 그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직구 슬라이더가 아주 메인인 선수라서 서드 피치가 약해요. 서드 피치가 약해가지고 자성바 문제가 있고 실제로 LG전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즌에 2번 만났고 올 시즌 1번 만났고 올 시즌 1번 만났을 땐 6이닝 2실점으로 좀 잘 던지긴 했는데 전체적인 상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요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폼이 좀 꾸준하고요. 직전 경기 역시 와이스도 삼진 11개 뽑아내면서 괜찮은 피칭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가 있다. 결국에 서드 피치가 약해. 서드 피치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세 번째 피치예요. 근데 왜 서드 피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모든 야구 선수가 슬라이더를 안 던지는 선수는 없어요. 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간혹 있긴 있어. 근데 보통은 원 피치가 포심이고 두 번째 피치가 슬라이더란 말이야. 서드 피치는 보통 본인 손 진행 방향의 반대 변화구를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가보자면은 이 선수가 세 번째로 많이 던지는 구종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통상 쓰이지는 않는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와이스가 서드 피치가 약하다. 그래서 LG한테 상성이 좋진 않다. 최근에 근데 구위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수들이 반대손 타자를 이기려고 하면 그 두 가지 구종이 아주 좋으면 돼요. 직구의 구속이 엄청 좋고 슬라이더가 제구가 막 엄청 잘 되고 이러면은 잘 던질 수 있단 말이야. 메이저리그에서도 실제로 이런 로케이션으로 반대손 타자를 잘 요리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풋 슬라이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타자 뒤쪽 발로 떨어지는 궤적. 그쪽 슬라이더를 던지면은 그래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거든. 음, 갑자기 왜 이렇게 강연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앞선 두 경기 맨치로다가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와이스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잖아요. 올 시즌 기준으로. 그러나 손주영도 최근 폼, 와이스의 상성 문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양 팀의 선발은 저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불펜은 양 팀 다 많이 썼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그렇기 때문에 불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선발이나 불펜 쪽에서 쬐끔쬐끔 하나가 나와 보이는 경향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빠따나 홈이라는 부분에서 LG도 전혀 못 해볼 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LG 역배 보겠습니다. LG 역배 오버도 한번 슬쩍 좀 고려를 해보고 싶은 경기기는 해요. 그 이유는 양 팀 다 어제 불펜을 좀 많이 썼다. 선발들은 괜찮은 선발들이긴 한데 이틀 연속 불펜을 좀 많이 써가지고 불펜에서 누구 한쪽만 좀 터지면은 오버가 날 만한 기준점이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스지 NC. 제가 야구에서 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채팅이 싹 얼어붙거든요. 채팅에서 누가 개소리 하면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다음은 스스지 NC. 첫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오버 경기를 했습니다. 예, 목지훈 SSG를 봤던 경기죠, 그죠? NC가 이제 불펜을 많이 쓴 것도 있었고, 지훈이가 볼질러였던 것도 좀 거슬렸고. 역시 이제 뭐 김광현 씨가 홈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NC보단 낫다는 생각이었고 잘 들어와 줬습니다. 자, 오늘은 김건우 대 로건 알렌. 아, 참 NC는 어제 맷 데이비슨이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손아섭은 부상이 있어가지고 빠졌어요, 엔트리에서. 그래서 여전히 뭐 타수는 손아섭 빠져도 경쟁력 있는 타순이긴 해요, NC도. 어제 최준우가 런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좀 빠르게 끌어올린 게 좀 좋았던 것 같죠, SSG는. 최준우 이 친구 빠따투는 괜찮은 친구거든. 내가 몇 년 전부터 좀 밀었던 친구인데 선구안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이 친구 수비를 조금 못해서 그렇지 빠따는 툴이 좋아. 마이너 그러니까 2군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 비슷한 스타일로 떠오르는 게 이창진이야, 이창진. 스타일적으로는. 어제 런을 하나 깠더라고요. 빠따는 좀 재능이 있는 친구다. 자, 오늘 선발은 김건우 대 로건 알렌입니다. 일단 김건우는 오프너기 때문에 사실상 뭐 2이닝에서 진짜 길면 3이닝 정도 던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선수가 뭐 많이 던질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SSG도 이틀 동안 좀 불펜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펜 데이 자체가 좀 부담이 좀 클 거예요. 예. 오늘 경기를 이제 끝까지 끌어가는 거에서 좀 부담이 있을 거다. 이틀 동안 필승조를 꽤 많이 소모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뭐 NC도 마찬가지긴 한데 상대적으로 어제 필승조 라인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NC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일단은 김건우가 좌완이고, 예, 그리고 NC는 우타자가 많기 때문에 서드 피치가 어떤지, 뭐 그 공은 위력이 좀 어떠고 실제로 우타자 성적은 어떤지 좀 살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서드 피치도 구사일이 좀 높길래 괜찮다 싶었는데 역시 우타자 승부 좀 괜찮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수 있는 요소기는 하다. 근데 어찌됐든 뭐 이런 요소들이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게 이닝을 어차피 많이 안 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봐야 3이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선 경기들 던지는 거 봤을 때는. 그래서 SSG가 오늘 경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반대 선발은 로건 알렌입니다. 조금 안 좋았던 구간들이 좀 있어요. 저 4월 달에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최근 경기들은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꽉으로 좀 잘 던졌어요. 키움전에 6이닝 1실점 무자책, 두산전에 7이닝 1실점. 최근 두 경기는 꽉으로 좀 잘 던져주면서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한 선수인 것 같고요. 오늘 스스지는 좀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런 낯설음은 본인의 좀 우위가 있겠습니다만 또 문학에서는 또 처음 던지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생각보다 저는 구위는 좀 별로 같긴 하거든요. 외국인 선수 치고 육각형 투수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육각형 투수 치고는 볼질이 좀 많아. 어 그리고 육각형 투수 치고는 구위 대비 피홈런은 적어. 이런 부분들이 좀 장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전체적으로 1옵션으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도 2옵션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이 양반을 1옵션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 오히려 고점은 라일리 톰슨이 더 높은 것 같긴 하죠, 그죠? 아무튼 밸런스 유형인데 생각보다는 피홈런이 적다는 게 이 문어원정 갈 때는 좀 그래도 드려볼 만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전형적으로 NC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죠, 그죠? 오늘 반대 보기 좀 힘들다. NC 보고요. 어느 번은 언더 보겠습니다. 김건우가 그래도 한 2, 3이닝 정도 좀 얼추 좀 던져줄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로건 알렌도 기대치가 있고 10점은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롯데 보겠습니다. 어제는 경기가 없었고 첫 경기는 이제 간보아시 내려보세요. 이 친구하고 이제 후라도 매치업이었는데 삼성이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예요, 형들. 이 경기가. 그냥 사실 빨빨 넘어가면 되거든. 넘어가고 그냥 표 안 적으면 되는데 제 성격상 그래도 이 경기를 또 배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최대한 승패를 저는 드리려고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 그만큼 고민되는 요소가 좀 많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좀 걸리는 요소는 뭐냐면 직전 롯데 홈 경기 이 경기를 롯데가 이제 수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도 뭐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삼성도 최근에 폼 올라오는 흐름이고, 홈에서 또 연승도 타고 있고, 이런 요소들이 일단 첫 번째로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걸리는 거는 세웅이의 삼성 전적입니다. 예, 세웅이는 삼성전의 전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롯데를 좀 피해주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2024년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진짜 오랜만에 삼성을 최근에 한번 만났어요. 근데 5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8피안타. 근데 이게 삼성전한테 상성이 안 좋은 건가? 이렇게 봐기에는 좀 어려움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뭔가 특별하게 박세웅이 뭐 좌우를 많이 가리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항상 안 좋을 때 삼성전에 좀 걸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세웅이가 옛날에 가장 큰 문제로 꼽아볼 만했던 게 결국에는 피홈런이거든요. 근데 성담장 되면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라팍은 런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라팍에서의 경기를 보면은 런을 좀 맞기는 맞았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폼이 떨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거고요. 피안타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일단 박세웅이 최근에 폼이 떨어지고 안 좋은 거는 알겠어. 근데 박세웅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오른손 왜 이래 이거. 게임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는 그래도 이닝은 먹어준다. 이닝은 먹어준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어제도 경기를 쉬었잖아요. 근데 최근 기준으로 양 팀의 불펜 상황을 봤을 때는 롯데가 낫단 말이야, 솔직하게. 그지? 롯데의 의첸쇼가 잘 먹힌단 말이야. 세용이가 적당히 이닝 먹어주고 불펜 싸움을 비슷하게 들어가면 롯데가 좀 유리해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볼 요소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약간 폼이 떨어지는 두 경기 구간을 보면 피홈런이 없다. 라팍 경기에선 피홈런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 그러니까 저는 세웅이가 크게만 안 터지면 롯데가 이길 것 같거든요. 크게만 안 터지면. 불펜에서는 나는 삼성보다는 롯데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반대 선발은 최원태고요. 이 양반도 롯데전에 너무 좋지가 않아요. 상대적인 전적이. 롯데전에 최근 10경기를 끊어본 5.82로 굉장히 좋지 않았다. 올 시즌 딱 한 번 만났는데 원정에서 3이닝 5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다. 롯데전에 가장 잘 던진 경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23년도 5월 27일 경기 홈에서 6무 했던 이 경기가 마지막이다. 그 뒤로 경기들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은태도 역시 뭐 세웅이보다는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데다가 상대 전적에서도 아쉬움이 있었고, 롯데 역시 뭐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고민되는, 그러니까 롯데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냥 최근의 분위기, 롯데 원정에서 최근에 수입을 당했고 홈에서 분위기가 좋은 최근의 삼성, 그냥 딱 요 정도. 근데 이거 약간 우치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일단 고민 많이 했던 경기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롯데입니다. 저는 롯데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어보는 느낌도로 언더. KT 두산. 네, 어제 경기는 전형적으로 KT 반대 역배를 좀 볼만한 그런 경기인데, 제가 느낌도르, 쿠에바스의 마지막 생존 경기일 수 있어서 그런 느낌도르로 KT 쪽으로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무난한 KT 반대 역배가 좀 나왔던 그런 경기입니다. 한 경기씩 농갈라 먹었고요. 오늘 위닝 결정전을 한다. 결국에는 저는 두산이 어제 일단 런을 3개 깠잖아요. 이거는 쿠에바스가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두산도 좀 폼이 좀 괜찮고 흐름을 좀 탈락하면 이 런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도 공갈스러운 친구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폼 좋고 런 많이 깔 때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런을 3개 깠으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겠죠. 오늘 KT 선발은 오원석입니다. 오원석은 지금까지 계속 잘 던지고 있어요. 10경기나 던졌으면은 시즌 3분의 1을 치른 거거든요. 선발이 한 시즌을 풀로 롯데를 돌면 30경기를 조금 넘게 던진단 말이야. 10경기 동안 2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죠. KT가 진짜 투수 하나 제대로 좀 고쳐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볼질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었어요. 볼질은 조금 좀 줄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기록을 조금 보면 로케이션의 변화도 좀 주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커브
커브를 좀 줄이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좀 많이 쓰는 로케이션을 쓰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장성우 볼베압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문학에 있을 때보다 피업런이 좀 줄었어요. 요건 아마 이제 구장이 바뀐 것도 좀 영향이 좀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수원도 구장이 이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그죠 사실. 근데 꽤 많이 줄었어 유의미하게. 그러다 보니까 피업런 줄고 볼질 조금 줄고 로케이션 변화 준 거 좀 성공적이고 뭐 이 정도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오원석은. 뭐 그 정도. 예, 그리고 오원석은 두산전 상대 전적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올 시즌에 일단 한 번 만나서 5이닝 무실점 승투 2피안타로 승투가 되고 잘 던진 경기가 있고요. 오원석이 사실 작년 재작년 성적들이 많이 안 좋아요. 전부 5점대예요. 예, 근데 이때 만났을 때도 두산전 성적은 좋았어. 어,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5승 무패, ERA가 2.32로 그냥 두산전에는 항상 좋았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반대 선발은 콜 어빈이고요. 한 번씩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기대치는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예, 성격이 조금 좀 빠았다? 한 번씩 너무 좀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승질을 너무 자주 내. 이런 선수들은 투수가 이런 성격인 건 좋지는 않거든요. 그죠? 예, 성질을 너무 자주 내. 그래서 한번 멘탈 터지는 경기를 한 번씩 시원하게 터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최근에도 NC전에 한번 시원하게 터졌고, 뭐 기아전에도 3실전 하면서 뭐 시원하게 터졌고, KT전에도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가 많다. 이 화가 많은 선수들의 공통점이 이제 볼질이거든요. 예, 근데 볼질이 많아요 요즘에. 음, 볼질도 꾸준하게 많고. 확실히 전체적인 로케이션이라든지 공의 힘 이런 것들은 크보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타입인데 이 선수는 좀 그래도 애티튜드만 좀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동하거든요 저는. 예. 가지고 있는 건 확실히 크보 레벨에선 좋아. 본인이 조금 내려놓고 성질도 좀 죽이고 좀 받아들이고 하면 괜찮을 선수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예, 일단 KT전에 한번 좀 털린 적이 있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KT가 그래도 뭐 자원 상대로는 성적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KT 원정을 좀 처음 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 좀 할만한 것 같겠죠. 예. 이 친구가 원정에서 딱 3경기 등판했는데 키움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한 경기 빼고는 원정에서 조금 안 좋았거든요. 예, 5이닝 4실점 SSG 원정, 기아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으로 원정 성적들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KT는 한번 털렸다. 그리고 수원 원정도 사실 좀 난이도 높은 원정이긴 하거든요. 제일 난이도 높은 원정들이 어디냐 여러분들. 고척 이거는 마운드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투수들이. 예, 그리고 라팍 예, 홈에서 엄청 강한 팀들 라팍이나 사직 홈에서 강한 롯데나 삼성 이런데 그죠 투수들이 좀 싫어하는 구장들이 이런 구장이고 그냥 마운드나 어떤 특이점 때문에 싫어하는 거는 고척이나 수원이거든요. 예, 수원도 싫어하는 선수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좀 여기만 가면 말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들도 좀 덜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경기 자체는 좀 재밌게 좀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불펜 싸움까지 좀 치열하고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느낌은 오늘은 KT 역배. 그리고 은다를 보는 이유는 오원석이 상대 전적이 좋았다. 콜업이는 그래도 기대치가 있다. KT는 백호가 타격감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백호가 이탈되니까 빠따가 확실히 확 아쉬워진 느낌이 있다. 그리고 KT도 그동안 사이클이 좀 괜찮긴 했잖아요. 사이클이 살짝 죽을 타이밍도 된 것 같고. 언더의 KT 역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눌러야지 대머리가 안 됩니다. 대머리가 되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가 없다고. 먼저 날아가 버린 머리는. 그렇다. 그리고 적중하신다.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는 별로 할 얘기가 많지가 않은 경기가 나와 버렸네요. 그죠? 예, 이 경기는 진짜 할 얘기가 없다. 그냥 키움이 요즘 빠따 쬐끔 치는 거 빼고는 할 얘기가 없다. 어제도 일단 양현종 씨가 조금 좀 털리면서 경기가 좀 비벼지는가 싶었지만은 키움의 불펜은 진짜 명불허전이었고요. 어제 윤도현이 또 아주 맹활약을 해주면서 팀을 좀 붐업 시켜줬고 요럴 때 요렇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좀 해주면 좀 기분이 좋긴 하거든요, 그죠? 기아는 그래도 야수 뎁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대할 만하고 황머인도 어제도 2안타.
그렇다. 예, 그리고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요즘 타격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키움이긴 한데 기아 불펜 상대로 한 점밖에 뽑지를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키움이 빠따는 조금 치고 있기는 한데 키움이 최근에 좀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형들. 요거는 좀 약간 이 토속신앙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세요. 최근에 3연전 치르는 연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선 득점이 없더라고. 내가 이거 열심히 보다가 발견을 했어. 최근 10경기, 그러니까 연전이 4번이겠죠? 예, NC전 마지막 연전에 5대 0으로 졌고요. 삼성전 마지막 연전에 2대 0으로 졌고, KT전 마지막 연전에 2대 0으로 졌고. 마지막 연전은 빨리 퇴근하고 싶나 봐. 근데 오늘 선발이 내일이란 말이야. 어제 불펜 쪽에서 1실점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슬쩍 요거는 좀 말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예, 내일이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기는 하나, 예, 그래도 내일은 내일이죠, 그죠? 예, 내일은 내일이고. 어제도 뭐 빠따를 조금 키움이 치기는 했습니다만은 기아 불펜 상대로도 한 점밖에 못 뽑은 건 조금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유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나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그죠? 옛날에 좀 정성곤 이런 애들도 좀 생각나고. 옛날에 성곤 이런 애들도 선발 로테를 돌면 안 되는데 KT니까 어쩔 수 없이 선발 로테를 돌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투수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질 못한다고. 그쵸? 예. 2군에서 착실히 뭔가 연습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길군에서 로테를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나는 10경기 등판을 해서 9패예요, 9패. 근데 1패를 면한 경기를 내가 지금 한번 눌러봤는데 이 경기도 뭐 당연히 졌고요. 7대 5로. 이 경기는 라일리 톰슨이 조금 털리면서 패전은 지워졌네 그냥. 아무튼 유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전 상대 전적도 좋지 않고 뭐 홈에서 7이닝 무실점 잘 던진 경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나가 작년에 한 번씩 좀 잘 던지는 경기가 있었잖아. 예, 근데 올해는 아예 없죠. 예. 작년에 뜬금없이 뭐 한 7일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잘 던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다. 이건 뭐 기아 승마 보고요. 어제 경기 이틀 동안 빠따를 좀 너무 많이 친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사실 언더를 보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 이틀 동안 좀 빠따를 많이 치기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키움이 최근 10경기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이 없다. 3번이나 오늘 내일이다. 어제도 좀 빠따 좀 많이 쳤다. 오늘은 좀 오바 좀 조심해야 될 날이 아닌가.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의 기아 마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는 방송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몇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영상만 따로 올려드리는 쪽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니겠다. 경기가 적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간도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도 꾸준하게 지금 잘 맞고 있으니까 오늘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고 적중하시고 녹화 여기까지.